또 주문한 거니? 이번엔 무슨 물건인데 카드 값이 300만 원이나 나온 거냐?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명품 가방이 70% 할인하길래 이 정도면 거의 공짜나 다름없잖아요. 공짜? 며느라 가야 제발 정신 차려. 우리 영우 월급으론 이자도 못 갚는다고.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무료입니다. 2022년 여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매일 밤 홈쇼핑 채널 앞에서 카드를 긁는 며느리와 그런 며느리를 바라보며 한숨 쉬는 시어머니. 카드값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결국 가정의 평화는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다가 우리 아들이 망하는 거 아니냐? 더는 두고 볼 수 없다. 시어머니의 이 한마디가 한 가정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아들 내외의 카드 명세서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사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카드 명세서를 확인한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샤넬백에 구찌 지갑에 한 달에 무려 900만 원이나? 명세서에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명품 구매 내역, 하나같이 수백만 원대의 물건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이건 다 투자예요. 중고로 되팔면 오히려 이익이. 투자라고? 이게 다 빚인데 무슨 투자야? 시어머니는 아들 영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우야, 너 지금 당장 들어와야겠다. 큰일 났어.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영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카드 빚이 무려 7천만 원. 거기다 10개 넘는 카드를 만들어 돌려막기까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보, 나도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내가 나서야겠다. 이 집안을 살리려면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해. 시어머니는 30년간 모아온 자신의 통장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통장 속에 담긴 놀라운 금액. 과연 시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시어머니의 통장에는 무려 3억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30년간 식당 일을 하여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이걸로 카드 빚을 다 갚대. 조건이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이미 핸드폰으로 새로운 명품 가방을 검색하고 있었죠. 아직도 쇼핑 사이트를 보고 있는 거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사고 싶은 걸 보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어차피 빚은 어머님이 다 갚아주시잖아요. 이 막말하는 것 좀 봐. 내가 30년 모은 돈으로 내 빚을 갚아주는 건데. 어머님도 돈 있으신 거 이제야 말씀하시네요. 진작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이렇게 고생했겠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호는 아내의 막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아내의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집의 모든 카드는 내가 관리한다. 며느라가 네 명의로 된 카드는 전부 해지할 거야. 어머님, 제가 성인인데 그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들은 다 명품백에 명품시계 차고 다니는데 저만 촌스럽게 살아야 한다고요?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방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택조차 떼지 않은 명품, 가방과 옷가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죠. 이게 다 뭐야? 제가 산 물건인데요? 어머님이 왜 제 방까지 뒤지세요? 이것 봐. 값어치로 따지면 우리 식당 10년은 더 해야 할 거야. 며느리는 오히려 큰 소리를 쳤습니다. 에이, 어머님은 진짜 구식이세요. 요즘은 다들 이렇게 살아요. 채무 조정 받으면 되는 거고 안 되면 개인회생하면 되는 거잖아요. 영우야, 너도 각오해. 이번 일로 내 월급 전체를 3년간 받아야 해. 네, 어머니. 영호의 희미한 대답에 며느리가 폭발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왜 맨날 어머님 편만 들어요?
나는 당신 아내잖아요. 이럴 거면 그냥 이혼해요. 시어머니의 결단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전세로 돌리기로 했다. 네? 말도 안 돼요. 제가 SNS에 우리 집 인테리어 자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이 집에 살다간 너희 부부 평생 빚만 질 것 같아. 더 작은 집으로 이사 가자. 그날 밤 며느리는 남편 몰래 중고거래 사이트에 시어머니의 금반지와 금목걸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몰래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통장을 훔치려 했죠.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건 이럴 줄 알았어. 난 통장을 이미 은행에 맡겼어. 그 순간 며느리의 손에서 떨어진 작은 물건. 그것은 다름 아닌 새로 만든 신용카드와 시어머니의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내 인감도장은 왜 가지고 있는 거야? 과연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인감도장으로 무슨 일을 꾸미려 했던 걸까요?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영우 어쩌면 좋죠.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걔가 마음이 약해서. 시어머니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젊어서부터 반찬 가게를 하며 어렵게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밤낮으로 일하며 아들을 뒷바라지했죠. 아들아, 엄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방 안에서 들리는 며느리의 통화 소리에 시어머니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언니, 이번에 또 새로 나온 샤넬백 봤어? 근데 시어머니가 카드를 다 막았다니까. 진짜 구식이라 답답해 죽겠어. 이러다 내가 우울증 걸리겠어. 영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또 우물쭈물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좀만 절약하면. 당신은 왜 맨날 그렇게 비겁해요? 남자가 돼서 자기 와이프도 못 챙겨주고. 옆방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가슴이 찢어질 듯했습니다. 영우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네. 엄마, 근데 지금은 좀. 지금 바쁘다고? 며느리랑 쇼핑하러 갈 일정이라도 있나 보네?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과 찍은 마지막 가족 사진을 보며 중얼거립니다. 여보, 기억나요? 영우 대학 합격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했었는지. 이제는 제 아내 앞에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아들이 됐네요. 그때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이 그릇들 다 어디서 났어요? 제가 파리에서 공수한 에르메스 그릇 세트로 바꿔야 하는데. 뭐라고? 이건 다 내 시아버님이 결혼하실 때 쓰시던. 아이 참, 그런 오래된 그릇 쓰시면 안 되죠. 제가 홈쇼핑에서 카드로. 또 카드 얘기를 하는 거야? 시어머니는 부엌 찬장을 열었다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십 개의 고가 그릇들이 쌓여 있었고 영수증을 보니 한 세트에 무려 800만 원. 영우야, 이리 좀 와보렴. 아, 엄마, 제가 지금 좀. 또 와이프 눈치 보는 거니? 시어머니는 서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있는 며느리에게 던지듯 내밀었죠. 이게 뭔지 알아? 내 시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신 돈이야. 병원비로 다 써버렸지. 그때 우리 아들이 얼마나 슬퍼했는지. 어머님, 그건 다 옛날 일이잖아요.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홈쇼핑 상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할부로 하면. 영우야, 시어머니의 절규가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네. 엄마, 너는 정말 아버님이 이러시는 거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택배기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품 해외 배송 왔습니다. 충격적인 일은 그날 저녁에 벌어졌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제가 어머님 인감도장으로 대출을 좀 받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아니, 제가 설명할 수 있어요. 어머님 명의로 5천만 원만 대출받은 건데 그 순간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엄마, 엄마. 영호가 달려왔지만 며느리는 그저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119부터 불러줘. 아, 그러네요. 근데 저기 제가 방금 주문한 가방이 응급실로 실려간 시어머니의 손에는 며느리가 무단으로 만든 대출 서류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의사는 심한 충격으로 인한 뇌출혈이라 진단했습니다. 아버님, 저 어떡하죠? 시어머니는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남편의 영정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병원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보, 어머님 수술비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어쩌죠? 저 방금 홈쇼핑에서 백화점 상품권 500만 원어치 샀는데 의사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 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와이프가 상품권을.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오랜 친구인 이영숙 씨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친구 통장에서 돈이 5천만 원이나 빠져나갔다고? 며느리는 태연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돈으로 제가 명품 백을 사서 재판매하려고 했는데 뭐라고? 시어머니 인감도장 도용해서 대출받은 게 사기죄인 줄 모르나? 그제서야 영호가 정신을 차린 듯 말했습니다. 여보,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당신도 참 멋있는 와이프라고 좋아하실 때는 언제고?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코드블루. 응급 상황입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그 순간에도 여보, 저기 말이에요. 제가 방금 주문한 명품 시계가 충격적인 상황 속에서 며느리가 한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차피 어머님 돈으로 수술하면 되잖아요. 제가 아까 어머님 통장에서 의료진들은 경악했고 옆 병실의 환자들도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한 환자의 보호자가 모든 상황을 몰래 촬영하고 있었죠. 어머님의 뇌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의사의 말에 영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병원 복도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통화 소리. 언니, 나 지금 큰일 났어. 누가 병원에서 동영상을 찍어서 SNS에 올렸다나 봐. 조회수가 벌써 100만이 넘었대.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시어머님 쓰러지신 와중에도 명품 쇼핑하는 며느리, 충격. 시어머님 도장 도용의 대출까지. 댓글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저런 며느리는 처벌받아야 합니다. 사기죄 아닌가요? 경찰에 신고해야. 남편은 왜 저렇게 우유부단한 거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김영희 씨, 도장 도용과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셔야겠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어머님만 깨어나시면 다 갚을게요. 돈 문제가 아니야. 시어머니가 깨어나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널 왜 몰랐을까? 반찬 가게 하면서 번 돈으로 너희 결혼식도 해주고 신혼집도 얻어주고 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너희들 행복하게 살라고 내 통장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병실은 순간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동안 어머님 도장을. 영호가 마침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요. 제가 다 했어요. 당신은 맨날 어머님 눈치만 보고 저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 살아요. 그 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카드사 직원들이었습니다. 김영희 씨, 저희가 확인해 보니 총 10개의 카드로 대포 통장을 만들어 현금화를 하신 것 같은데요.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추가 범죄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태블릿을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운영하던 인스타그램, 명품 가방을 판다며 돈만 받고 잠적한 사기 내역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더는 못 참겠어요. 이제 이혼하겠습니다. 영호가 마침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서야 정신 차렸구나.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년 후 교도소 면회실. 며느리는 수감 생활 중에도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취업을 위한 자격증, 공부, 채무 조정 상담. 어머님, 제가 이번에 또 자격증을 땄어요. 수감복을 입은 며느리의 얼굴에는 편안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래, 잘했다. 면회 올 때마다 내가 달라져 있구나.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변화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제가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명품 가방이나 시계가 아니라 가족이었네요. 출소까지는 아직 2년이 남았지만 며느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영호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우유부단하지 않았고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번에는 제대로. 시어머니는 면회를 마치고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이제야 우리 가족이 제자리를 찾아가나 봅니다. 그렇게 한 가정의 아픈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때다른 며느리, 당당해진 아들, 그리고 끝까지 가족을 지켜낸 시어머니.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성장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안녕하신가요? 오늘도 곁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